자, 이제 부지런히 다음 달에 해당하는 갑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월 이제 10월이죠. 할로라고 하는 절입일에 갑술월이 되는데 양력으로 10월 8일이 됩니다. 10월 8일 화요일 을사일이 되겠죠. 이때 10월 8일에 해당하는 할로 절입일, 이때부터 이제 갑술월이 된다. 갑진년의 갑술월이죠. 감회가 좀 새로운 그런 시절들이 될 겁니다. 오전 4시 정각에 딱 할로가 조립된다. 10월달의 핵심 일정은 갑술월 되기 전이긴 하지만 10월 1일에 화요일 국군의 날이죠. 요때하고 개천절, 그리고 9일인 한글날, 이렇게 휴일로 지정이 된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별 순서는 제가 지난달에 랜덤으로 뽑았던 그 순서 있죠.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기토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기토 제일 처음으로 해가지고 일간별 기토부터 해서 기토 임수, 무토, 병화, 을목, 그리고 이제 경금, 개수, 정화, 신금, 간목, 이렇게 지난번에 순서를 그대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뭐 제가 이렇게 랜덤으로 뽑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거나 왜 내 거 빨리 안 해주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의 갑술월이에요. 진년의 갑술월.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천간에 있는 간목이 이제 중복으로 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간목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게 이제 중점적으로 갑술월에 다양한 사건 사고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당연히 또 생길 수 있겠고요. 간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술월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점점 건조해지는 시절들이 됩니다. 나무가 이제 점점 수분기를 다 빼고 동면에 접어들 준비를 하듯이 이제 습했던 기운들이 점점 그 습이 내려가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이제 폐라든지 호흡기 관련 질환, 피부 질환도 되겠죠.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호흡에 관련된 문제, 금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피부 질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소통하고 공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연결이 됩니다. 금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거라고 했어요. 호기와 흡기로 나뉘죠. 그러면 그야말로 티키타카입니다. 사람과 관련돼서도 소통이라든지 공감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중요하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소통이나 공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성공적이란 얘기죠. 무엇이 소통과 공감이 가능하면 성공적.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술충미 같은 지제, 이런 토들이 이제 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소토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게 트일 소자인데 관계가 소원하다 할 때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다, 이거를 얘기할 때 소원하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 소라는 게 결국에는 벌리는 겁니다. 벌리고 후벼파고 쑤시고 그래가지고 그 간격을 벌리는 거. 구멍이 뚫리면 이제 공기나 이제 소통이 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 소통의 의지, 이 목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통시키는 거. 소토의 의미가 목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통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으로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진술충미 시기에는 이 목이 인자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사주에서의 목이 뭐 식상이 됐든 인성이 됐든 뭐 재성이 됐든, 목이 일간이면 또 비건겁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순환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순환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소통, 요즘에 의료 대란으로 좀 말이 많죠.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제 개개인의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적인 부분 있죠.
내가 일을 하는데 일과 나하고의 관계, 이게 만족이 얼마나 되느냐. 소통이 되면은 당연히 만족되겠죠. 그리고 또 정서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감정의 골이 막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정서적인 부분. 갑진년은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시점들이 됩니다. 관계적인 소통, 당연히 이런 거 다 맥락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태되고, 갑진년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이제 수로를 지나서 해자축,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갑진년이 끝이 나는 거니까, 마무리를 짓는 그 단계에서 갑진년 갑수월에 뭐를 하면 되냐, 소통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인 키워드로 놓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결국에는 소토가 소통입니다. 그게 그 얘기고, 너무 꽉 막혀 있지 말란 얘기죠. 관계적으로 잘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월 같은 시기는 진월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수월은 10월이고 진월은 4월이죠. 수월의 시기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겨울이 참 혹독한 계절이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생존 문제가 이제 따라옵니다. 추워서 이제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수월의 마지막 가을 거지를 끝내야죠. 그리고 진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먹을 게 없는 배고픈 시절이에요. 4월달이면은 열매가 연글기도 전인 그런 시절이라서 한 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없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귀찮다고 안 움직이고 남한테 미루고 뭐 이래가지고는 절대 뭐 성과를 남길 수가 없겠죠. 여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 그게 진입니다. 그래서 진토가 사주에 있거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진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방향 설정을.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절이 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은 뭐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다가 밖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들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밖에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만큼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고 뭐가 넘쳐나고 막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억울한 일도 좀 당할 수 있겠죠. 올해 갑진년에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왜 없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억울한 일,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안 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회수하는 금액이 적다거나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진년이니까. 근데 술토는 어떻겠어요? 술토는 이제 창고에 곡식이 점차 쌓여가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는 있다 이거죠. 먹을 거는 있는데 진토보다 더 빈곤한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술토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끝이니까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진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가서 찾고 막 구하고 막 발품 팔고 해야 돼요. 힘든 일 막 품팔이 해주고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러니까 진토는 정신력으로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술토는 지금 남아있는 게 이게 없으면은 거의 뭐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닌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이게 진토보다도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진토가 더 의연할 때가 있고 술토가 좀 더 예민하고 속이 좁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 생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술토의 시절에는 미래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통 같은 거, 당연히 소통이 잘 되는 술토는 말도 잘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술토 안에서도 오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술토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언제 보면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다거나 오해가 생겨서 누구를 싫어하거나 관계를 멀리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술토가 다른 것보다도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술월 같은 때는 건강관리 당연히 해야 하고, 기후가 이제 더웠던 여름, 지금 아직 9월달인데도 쳐서 백로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폭염특보가 발령이 나고 아직도 덥죠. 원래는 좀 온도가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에도 좀 아직까지도 이제 적응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이제 다음 달인 7월 되면은 갑자기 추워지거나 뭐 비가 이상적으로 뭐 많이 온다거나 기후가 좀 한꺼번에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이런 걸 다른 때보다도 잘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각종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 있죠. 어떤 정보라든지 사람 관련된 부분에서 신뢰나 신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점검하고 해결을 해야겠죠. 특히나 이 심리적 불안이라든지 정신건강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건강, 술토의 시절에는 항상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불안감, 생각들, 또 피해의식, 뭐 자격지심 이런 게 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시절이라서 정말 크게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곡이라든지 오해의 소지 있죠.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달과 관련된 이슈, 전달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소통이라고 하는 인자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소통에 대한 인자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혼자 얘기를 막 한다든지 남 얘기를 듣기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그게 건강한 술토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냥 듣기만 한다든지 혼자 막 엄청 떠든다든지 이런 게 술토의 작용력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술토 같은 거는 지키는 건데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지기가 역할을 잘못하면은 지켜야 할 것이 안 지켜지겠죠. 그러면은 정보나 내용물이 터져가지고 훼손이 되거나 보관이 돼야 될 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 술토가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술토가. 그리고 이제 고전에 보면은 연애자평이라든지 오행대의 이런 책들에 보면은 이 술토를 죽인다는 뜻의 이 멸자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멸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멸이라는 게 불씨가 꺼지는 걸 얘기하죠. 불씨가 꺼진다, 멸하다, 멸망하다, 꺼진다, 없어진다, 숨긴다, 죽다, 열반에 든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글자가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냐면 전쟁과 관련된 것에 많이 나옵니다. 전쟁과 관련된 것, 전쟁, 싸우는 거, 죽이는 거, 이게 이 술토가 창과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재료들 이런 걸 얘기하죠. 도끼, 창, 뭐 이런 찌르는 속성, 이게 살기가 굉장히 강한 이런 무서운 도구도 됩니다. 흉기, 싸울 때는 흉기가 되겠고, 의료용으로 따지면은 칼이나 주사
같은 찌르는 도구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신쌀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술토 가지고 이게 찌르고 칼이나 주사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해결사적인 그런 인자를 갖고 있는 그 철새 개금이라는 이런 신쌀이 있습니다. 철새 개금의 신쌀. 묘유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물쇠 같이 잠겨져 있는 거 열쇠로 열어가지고 이제 해결하고 병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 이런 것 안에 이제 이 술토가 내재가 돼 있죠. 그래서 각종 이제 전문적인 직업들 있죠. 뭐 사자 붙은 직업부터 해가지고 전문가 같은 이런 사주 명리를 할 때도 이 술토가 있다. 그러면은 또 해결사적인 역할, 그런 해결이 필요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또 담당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갑술월에 이 술토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야 할 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철새 개금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요. 술토가 철새 개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술월 같은 때나 술토의 시절에는 전쟁이라든지 싸움 같은 거, 지금 뭐 국제 정세가 뭐 전쟁을 하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다 같이 전쟁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나 지금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의료 체계들이 지금 붕괴돼가는 이런 실정에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는 그런 거라서 이런 술월 같은 때 정말 뭐 병원 갈 일 이런 거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든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 노출이 되지 않든 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제 싸울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예. 싸우거나 다칠 일, 어디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좀 무서운 거죠. 이런 술월 같은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원래 이 술월이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살 만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놈이 내 창고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이 술토가 의심이 많은 이유가 내 걸 혹시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좀 주변을 돌아보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술토 자체의 시절은 지키는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지켜지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라서 곡식이 이제 제대로 추수가 안 됐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아니면은 여유가 없어지거나 현실 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 지금 요즘 우리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 관련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뭐 자금줄이 좀 많이 조여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리고 뭐 각종 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료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과 관련된 것들 계획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올해 갑진년은 뭐든지 간에 변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 그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 뭐 대출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대출이 아니어도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 이사라든지 문서적인 사고 파는 매매 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술토의 시절 자체가 겨울로 접어드니까 이때 소비할 먹거리들을 저장하고 준비하는 최종 추수의 단계다. 이제 겨울이 깊어지면은 이제 꽁꽁 얼어붙고 동면에 드니까 생존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지지에 있는 술과 관련된 뭐 사유축, 신유술, 묘술합, 진술충, 축술미, 사명 다 술이 들어가는 글자들이죠. 고민이 많죠. 글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깨지고 합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어쨌든 술토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셈이 되는 거니까
생활적인 고민 있죠. 생존에 관련된 고민. 생활과 생존에 관련한 고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수월에 가을을 정리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가을거지 막바지로 이제 하는 거죠. 추수행위를 이제 크게 하는 때는 아닙니다. 이제 다 하고서 마무리 단계 이제 하면서 뭐 타작이라든지 바심 뭐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로 진행하는 거죠. 타작은 탈곡이라고도 하고 알맹이하고 쭉정이 분리하는 작업이죠. 이게 타작, 탈곡. 그리고 바심은 깎거나 분리하고 다듬고 추출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추출하는 거. 이 바심이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조를 바심한다. 조바심 내다. 이게 이 바심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밥 지을 때 조 같은 거 넣어 먹잖아요. 이런 조가 곡식인데 요걸 바심할 때 털듯이 조심조심 해야지. 안 그러면은 흙 속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조가 조그마니까. 그래서 이게 꼬투리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하면 잘 안 털어집니다. 좀 힘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사방에 튀고 막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털어야 된다. 조를 조심스럽게 털어야 된다. 그래서 조를 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란 얘기죠. 조 터는 일 자체가. 조 턴다는 것 자체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조를 터는 거 좀 발음을 좀 주의해야겠죠. 어디 뭐 친구한테 가서 조 털어줄게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조를 터는 거 어쨌든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다. 또 조심해야 한다. 조바심 한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털리니까 조를 빨리 털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에 쫓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성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토가 있으면은 성급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할 때 막 승질나니까 그냥 막 확 해버리는 거잖아. 조바심을 내야 되는데 너무 내도 문제지만 조심성이 없어지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뭐 수월 자체 시절이 뭐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주의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거고, 노래 한 곡 듣고 와가지고 신쌀 설명이나 진술충 설명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진년 갑술월이니까 진술충의 지장간들 한 번씩 또 털어봐야 되고, 조 털듯이 술토를 털어봐야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신쌀하고 지장간 충 설명하면 좋겠죠. 자, 일단 갑진년의 갑술월이죠. 해묘미 띠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각종 띠들이 되게 다양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주 8글자를 보면은 이 연지에 있는 걸 이제 띠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해묘미가 먼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신쌀이라는 거는 이제 삼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11신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연쌀, 도화쌀, 그리고 망신쌀, 역마쌀, 이제 여기가 이제 삼재 구간이에요. 역마, 육해, 화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여기 삼재고, 많이 유명한 신쌀들이 이렇게 있죠. 망신쌀, 뭐 이런 것들, 도화쌀, 연쌀을 도화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이제 해묘미는 일단 진토를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반한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갑술월에 해당했을 때는 이 천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의 진토 자체로는 반한쌀이라 해가지고 말 안장을 고치는 행위 또는 그 말을 탈리는 것들, 그러니까 좀 신분 상승이라든지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옮기거나 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이제 반한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재를 준비하는 시절을 이제 반한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묘미 띠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연지에 있는 글자가 이제 돼지띠라든지 토끼띠, 양띠, 이런 해묘미띠의 경우에는 갑술월에 천쌀로 연결이 되는데, 반한쌀하고 이 충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반한쌀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반한쌀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천쌀의 시절에는
이게 충을 맞으니까 만약에 부정적인 걸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요 시기에 충돌로 인해서 깨져버리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충을 긍정적으로 놓고 쓴다. 그러면은 이 반환살이 더 강렬하게 작동을 해서 뭔가 좀 소득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깨져가지고 없어지고 뭐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일 때는 자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극이. 조건이나 자극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발전한다. 충을 받으면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충에 나쁜 인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주에 충 있다고 뭐 다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충으로 인해서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합이 좋고 뭐 충이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걸로 많이 쓰고요. 형살이 됐든 뭐 충이 됐든 그 이면의 것들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린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충을 하는 이런 구조다라는 거죠. 이제 해묘미 띠의 경우에는 술토가 이제 천살이고 이제 갑진년의 진토가 이제 반환살이니까 이게 천살과 반환살이 충을 하는 관계 이렇게 돼 있고 이 반환살로 준비하는 것들 천살로 충을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각종 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거나 등장인물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이제 긍정적인 귀인이 나타나겠죠. 귀인이. 근데 부정적일 때는 완전히 그냥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따라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잘 봐야 합니다. 천살과 반환살 이렇게 충되는 시기에는 항상 이 반환살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러니까 반환살 시점에서 본 거예요. 먼저 갑진년의 진토를 읽어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술토를 관점으로 볼 것 같으면은 천살이니까 말 그대로 이때는 천살로 조용히 넘어가야 좋은 시기죠. 해묘미 띠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조용히 넘어가거나 천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임금님이죠. 이 천살이라는 거는 하늘 천자 써가지고 임금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재지변을 얘기하기도 해요. 천재지변. 그냥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 있죠. 그 천재지변이라고 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그게 천재지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차 사고 나는 거 뒤에서 박아가지고 이것도 천재지변이죠. 크게 따지면은 재난 같은 것만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사에 국한 지으면은 내가 굳이 안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들도 천재지변 안에 속한다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또 책임 같은 건 있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천살이 충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때가 됩니다. 이 갑수월 같은 때. 그래서 해묘미띠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월에 진술충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천살이 동하면은 요때 이제 사건 사고라든지 구설수나 시비수나 또 건강 문제라든지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유독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하는 게 좋겠죠. 무리하면은 다 그냥 고배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천살의 키워드 자체는 그야말로 좀 눈치 보면서 이 시기를 좀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일을 좀 겪을 수도 있고 좀 힘든 일, 고된 일, 어디 뭐 움직일 일, 이동할 일.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게 막 엄청 잘 풀리고 그러는 시기는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이 천살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주 역학이나 점성술, 별자리, 뭐 타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천살 대운이나 내 사주의 천살 근묘하실 시기나 세운도 될 수 있겠죠. 그럼 뭐 사유축띠들이 올해 갑진년 천살 년이죠. 사유축띠가 올해 갑진년이 천살에 해당하는 년이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세운에서 오는 게 천살이니까 1년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사려면서 좀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포맷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너무 막 기를 죽여가지고 눈치를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평상시처럼 하되 이 천살과 관련된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른 때보다 준비하고 조심하고 뭔가 의도적으로 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나중에 또 12신살 스페셜로 하나씩 또 뜯어보면서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살이 월지에 작용하는 해묘미 띠들은 이런 시기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다. 특히나 뭐 일간별로 놓고 보면 뭐 식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토가 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 토들은 붕충이라 해가지고 충을 맞아도 크게 변동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가 다침으로 인해서 뭐 해당 육친성을 잃는다든지 뭐 이게 재성인데 토가 이제 충 맞아가지고 뭐 재가 날아가고 이러진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지장간 충하는 거 뜯어볼 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이 충이라는 거 자체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 토는 일단 중복되면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안에 있는 지장간들이 요동치면서 깨지고 자극받고 뭐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해묘미띠는 일단 뭐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사유직띠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갑술월은 반한살인데 갑진년은 또 천살이에요. 사유직띠 입장에서는 진토가 여기 천살이라고 되어 있죠. 네, 천살.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갑술월에만 쳤습니다. 근데 갑진년 자체도 이제 천살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유축띠들은 올 한 해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죠. 조심하고 최대한 나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허락을 받거나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는 거니까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자유를 만끽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반한살이 이때 들어왔잖아요. 이 술토로 반한살이 들어온 거니까 이 사유축띠들은 요 시기부터 좀 답답했던 게 좀 풀리는, 그러니까 해묘미랑은 조금 반대죠. 해묘미는 원래 이 진토가 반한이었고 술토가 천살이기 때문에 요 한 달간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유축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 시기가 1년 동안 진토가 천살이었는데 이게 반한살이 와가지고, 술토라고 하는 반한살이 와가지고 이게 충을 때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천살의 시기를 계속 많이 겪었다, 제대로 겪었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회복되는 이런 국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했을 때는 더 겪어야 되는데 뛰쳐나오려다가 잡히는 거죠. 도망치다가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너무 이제 시기상조 오버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긍정 부정이 다 있습니다. 제가 뭐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그 일관시켜가지고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사유축 입장에서는 진술충이 천살이 연에 있고, 사유축띠는 이제 반한살이 이제 술토가 반한이라고 했죠. 술토가 반한살이고 진토가 천살이니까 올 한 해 자체가 천살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반한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일 때는 고생 끝, 정리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는 도망치다 잡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묘미의 경우에는 이제 계획이나 준비의 가속화 이런 게 된다 볼 수 있고, 부정적이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사유축띠들은 이 술토가 반한살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이제 뭐 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뭐 어떤 건수라든지 과거에 안 풀렸던 일들이 이때 풀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 바로 쓰면 되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나 내년 을사년부터 해가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허송세월 시간 보내고 오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예의주시를 하면서 천천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유축띠들은 이 반한 운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한 달 동안
갑진년 결산하고 또 이제 을사년 준비하면서 이제 해자축 겨울을 겪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자체가 또 천살 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해축이. 이 천살 운에는 다 힘듭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회로 작용을 하면은 어떤 권력자를 잘 만나가지고 등에 업혀가는 뭐 이런 스폰서를 얻는 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힘든 건 사실이니까 요 시기 천살, 특히 진토로 연결됐으니까 귀인도 안 붙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진술토에는 귀인이 안 붙는다 했죠. 천을귀인이 백호살에다가 또 뭐 개강살도 붙고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갑진도 백호고 하여튼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반한 운에 또 좋은 기회도 얻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천살을 건드려가지고 갑진년에 일어날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자진하고 인호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진의 경우에는 갑진년 진토가 화개살이에요. 진토죠. 신자진의 이 진토 화개살이라는 거는 내 삼합의 끝글자 오행수죠. 신자진이 삼합수국, 요걸 정리해 주는 게 화개살이다 이거죠. 그리고 화개살은 또한 날삼재라고 했어요. 여기한 역마살이 들삼재, 육해살이 눌삼재, 화개살이 날삼재 해가지고 이 삼재 세 가지 재양 이렇게 해서 삼재라고 불리는데, 뭐 삼재라고 해가지고 꼭 삼재 운에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토속 신앙이라든지 뭐 무속인들 안에서도 이제 뭐 삼재 같은 이론들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삼재의 영향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삼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특히나 이제 신살로 보면은 이제 겁재천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이때는 이제 거의 몸을 사리고 다녀야 되는 이런 때라서 거의 숨어 지내야 되는 이런 시절이고, 삼재는 이제 이 겁재천을 준비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삼재 중에 이제 화개살은 나가는 삼재다 해서 날삼재,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휘황찬란했던 과거의 시절들을 덮는 거예요. 누르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서. 화개살 다음 뭡니까? 이제 겁살이죠. 내년에 겁살입니다. 신자진 띠들은 내년부터 사오미 겁재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털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뭐 털리거나 어떤 사고수에 좀 휘말리거나 각종 뭐 조사받을 일, 어떤 문제 생길 일, 뭐 책임질 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일단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에게 다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겁살 작용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을사년 할 때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그 시기를 또 준비하는 요 화개살 되는 거니까, 이게 신자진 자체가 갑진년이 화개살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대지 않고 덮어놓고 가야 하는 그런 운기에 놓여져 있다, 갑진년이. 자, 그러면 이제 월살은 뭐겠어요? 이 화개살의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덮어놓는데 월살은 이제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즉 망신살로다가 노출시키는, 우리가 망신이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도 망신살입니다. 그러면은 망신이라는 게 동해야지 되는 직업들,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망신이 좀 작용이 되어 있어야 망신 당하면서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팔로워들도 많아지고 조회수 팍팍 오르고. 어쨌든 이제 망신이라는 것은 이제 노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 이전이 이제 월살이란 얘기죠. 요 때는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건 고생했던 걸 정리하는 거예요. 월살은 고생했던 거를 정리하는 게 이제 월살이고, 화개살은 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화로 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 그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게 이제 화개살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까불지 마라, 너 이제 숨어 지내야 한다. 왜냐면은 음과 양이 있잖아요. 저 태양이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태양이 지고 이런 이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지고 있는데 달이 뜰 때 양쪽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밖에 나오면 안 되죠. 음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또 이제 아침이 밝아올 때
그때는 또 이제 양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음적인 사람들이 이제 자러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침과 밤이,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자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런 이치인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화개살과 월살의 개념을 제가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했는 겁니다. 특히나 또 갑진년의 갑술월은 충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서 진토하고 술토가 이제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개살도 작용하고 월살도 작용하니까 둘 중에 어떻게 더 강하냐? 당연히 갑진에 해당하는 화개살이 더 강하겠죠. 왜냐면 1년짜리니까 한 해 동안을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술토가 자극을 주는 시절은 딱 한 달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한 달짜리일지라도 진토의 강력한 이 충력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무조건 또 막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는 아닌 게, 일단 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으로 인해서 이 충에 대한 그 완력을 좀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에 대한 소토 작용으로 인해서 이 충에 대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지장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는 좀 이제 관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신자진띠의 경우에 어쨌든 이제 화개살이 연해되어 있고, 이 화개살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 시대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한다. 그리고 이제 이별도 됩니다. 이별도. 예. 어떤 의미로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신자진띠들, 진토, 화개살, 이별의 그런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든 만났던 사람이든 가족 중에 누구든, 뭐 키우는 애완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뭐 이별이라는 게 뭐 생사의 이별도 될 수 있고 뭐 남이 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별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화개살이라고 하는 거 자체에서, 그래서 이때 이사도 많이 갑니다. 특히나 이 화개살 운에 이사를 많이 다니기도 한다. 이사나 이동수 또는 이직, 사람도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뭐 사귀는 사람, 만나는 사람 뭐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고, 친구도 바뀔 수 있고, 바뀌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죠, 화개살의 의미는.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별한다고 했죠, 제가. 이별하면은 이 통증이 오겠죠. 고통스럽죠. 이별통. 일이든 사람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 또 이게 이별을 하는 건 언제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또는 빠르게 이별했다 이러면은 이제 나중에 후회하거나 뭐 손실을 본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통에 대한 이슈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신자진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하거나 뭐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좀 이런 게 생기지 않는지 한번 예의주시하시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별을 하든 어쨌든 바뀌든 뭐 쓰던 물건을 갈아치우든 에너지 순환이 되는 거죠. 끝날 게 끝난 거니까. 뭐 일도 계약직이에요. 계약 끝났어. 뭐 다른 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통증이 뭐 그렇게 있지 않아도 어쨌든 순환이 돼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집착을 하던 관계나 일에 대한 거다 이러면은 그 과정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좀 피곤한 일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걸 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화개살이 월살하고 충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살에 대한 의미를 또 같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월살은 이제 화개살은 이제 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걸 정리하는 거라 했죠. 좋게 얘기하면 내가 실력 발휘를 했던 거, 내 나와 발휘 영역에서 뭔가를 했던 그걸 정리하는 게 화개살이라고 하면, 월살은 내가 도망 다니는 거 있죠. 역마살 때부터 도망 다닌 거, 역제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역마살 도망 다니고, 제살 그야말로 갇혀가지고 구속되는 거,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월살은. 그게 이제 갑술월에 벌어질 일이니까 아마 갑진년 자체에 좀 고생했던 이 신자진의 띠들, 그걸 이제 상기하면서 정리를 또 하는 이런 부분이 또 될 수 있겠죠. 화개살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월살에 대한 의미로다가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뭔가 우울할 수도 있겠죠. 월살이 이게 달 월자거든요.
달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야, 이 다음부터 이제 망신살인데 언젠가는 내가 치고 나가고 또 노출도 되고 유명해지기도 할 거고, 그런데 참 진짜 고생 많았구나. 앞으로는 잘 될까? 하면서 이제 고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연한 걱정이에요. 막연한 걱정. 월살의 시기에는 막연한 걱정. 근데 이런 게 이제 화개살하고 추원하니까 더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월살의 인자들이. 그래서 이 솔토 때는 좀 많이 심리적으로 변동사항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많이 변동사항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한다거나 뭔가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잘 안 돼가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좀 차질이 생기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 월살로 인해서 정리 싹 하고 이제 다음 망신살 하는 거죠. 해수가 이제 망신살이잖아요. 신자진의 기준 놓고 보면은 해자축 망신살 운 겪으면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치고 나가는데 화개살 안에 있는 또 망신살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사려야죠. 아무래도 진년 안에 있으니까 화개살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솔토 때부터는 묶였던 거, 막혔던 거 이런 것들이 조금은 풀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아시겠죠? 일단 월살하고 화개살 대충 감을 잡으시면 돼요. 제가 또 일간별로도 하고 뭐 이따가 충에 대해서도 지장간도 뜯어보고 할 거니까 대략적으로 띠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별통 이런 거 한 번씩 좀 보시고. 자, 인호술띠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인호술띠. 인호술은 갑진년이 이제 월살이죠. 갑진년의 진토가 월살입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가 어떻단 얘기예요? 마지막 고생을 하는 그런 시절이죠. 마지막 고생인데 고생은 고생이다. 인호술띠 뒤지기 힘들죠. 그냥 힘들지 않고 정말 뒤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어찌 보면은 마지막 그런 고생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망신살 들어오고 하니까 고생했던 시절들을 정리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진의 경우에는 신자진 화개살이잖아요. 근데 인호술은 신자진이 뭡니까? 역제월이죠. 역마살 때부터 해가지고 고생한 거예요. 2016년이죠. 역마살. 그때 이제 그 당시 대통령 이제 탄핵하고 뭐 촛불 집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수 때는 언제예요? 코로나 한창 이제 유행할 때죠. 경자년, 병신년, 경자년, 갑진년 이렇게 8년 동안을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고생했던 인호술띠다. 그러면 이제 신자진을 겪어온 거니까 지난 8년간이 어떠했는지 한번 싹 이제 훑어보는 거죠. 여러가지 좀 파란만장했다, 뭐 바람잘 날 없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나름 또 재밌었다 하면서 여러가지 도움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영향권 안에서 혜택을 받은 적도 있다 할 것 같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개인의 능력으로만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무조건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없는 때죠. 역제월이라는 거는. 그걸 정리하는 게 이제 월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도 힘들고 체면도 안 서고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겪고 많이 그럴 수도 있는 시절인데,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달라진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월살을 이제 화개로 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호술띠들은 아마 이때부터 뭔가 이제 이동수라든지 소식이라든지 다양한 뭐 활동성이라든지 뭐 귀인이 찾아온다든지 사람 만날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또 준비를 또 해보실 필요도 있고, 그래도 월살은 월살이니까 마무리 작업은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정리를 할 때도 이미지 관리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있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잘 지내려면요, 잘하는 거에 신경 쓰시는데 많이들 제일 중요한 건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사방팔방이 적인데.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도 한번 새겨 두시고요. 화개살이 어쨌든 이제 갑술월에 왔으니까 다양한 돈 들어올 일, 활동성이 좀 보장될 일, 이런 게 생기기도 하니까 기대할 법하죠. 긍정적으로는. 부정적이면 뭐가 될까요? 부정적이면 관계적으로 불필요하게 엮일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생이 이제 정리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필요하게 엮이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사람 관계를 맺고 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예, 계산기처럼 뭐 두들긴다고 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죠. 불필요하게 엮일 일이나 뭐 내가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놨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이런 게 좀 수반이 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많긴 하니까 기대해 보실 법합니다. 이노들 띠들 올해 갑진년 고생 많이 하셨고, 신자진 띠들은 이제 뭐 올해가 힘들긴 해도 그 흐름대로 살아온 부분들이 또 이제 역제월이 아니라 지장화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영역권 안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살 정리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듣고 와가지고 진술충에 대해서 이 지장간을 뜯어보면서 이제 십성이라든지 일간별로 뭐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충의 합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충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 묘고지충이죠.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갑진년 갑술월, 이게 우리 사주에 있는 게 아니고 운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이렇게 충이 돼서 오는 것은 나한테 극명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미약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충을 해소시키는 인자라든지 충력에 대한 게 나한테까지 피해가 안 오면은 그게 사건 사고로 변질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런 충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막 엄청 긴장하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형충합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챕터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서에서도 그러니까 이렇다 하는 구절들은 있는데 정확한 기법이라든지 뭐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무조건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뭐 문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응용도 하는데, 저는 또 제가 임상을 하고 또 연구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듣고 다른 분한테 가서 뭐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는 없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거의 모르거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 뭐 절대적이고 뭐 맞는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거 같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일간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냥 충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임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 어떤 쪽으로 임상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상이 충만하냐 재성이 충만하냐 지장간에 어떤 걸 봐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쭉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진술충이에요. 충에는 세 가지 인신사에 이런 생지충 있고 자오묘의 왕지충 있고 진술충의 묘고지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술충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묘고지충이겠죠. 토충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럼 토가 충을 하면은 토는 어떻게 되냐? 토가 작살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토는 토끼리 오히려 더 가중이 돼가지고 중첩되는 그런 인자를 보시면 돼요.
목일간한테 재성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재성이 가중된다. 뭐 재성이 날아가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지장간들이 어떻게 튀고 다치느냐, 이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지장간들이 이렇게 튀고 움직이고 동하고 정하고 뭐 득실이 따라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본인 사주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사주에 진술충이 있는 사주가 있겠죠. 그 진토만 있고 술토가 없는 사주도 있고, 또 술토만 있고 진토가 없거나 진술이 다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 안에서 대입을 다방면으로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묘목이 있어가지고 묘수랍을 할 수도 있고, 유금이 있어가지고 진유합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에 적용을 시켜보시면 되겠다. 자, 목일간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보죠. 목일간은 진술이 이제 재성의 충이에요. 천간에 간목이 떠 있는 것도 같이 관찰해 봐야겠죠. 이게 목이 토를 누르기 때문에 이 충력에 대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도 충은 생기니까 원국에 대한 이런 득실을 좀 잘 관찰해 봐야겠죠. 진술 충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고 잃는 게 있는지. 그래서 지지에 해당하는 글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주에 오화가 있다, 사화가 있다, 뭐 해수나 자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수가 구비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이 생겨서 날아갔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나한테 실로 작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런 화나 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지에 구비되어 있는 스페어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화가 1점 없다, 아니면 지장간에 미약하게 있는데 이런 진술이 와가지고 충을 때려버리면서 여러가지 좀 어려움과 곤란함이 좀 생긴다, 이러면 이제 사건 사고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에 대한 것은 사실 인묘진하고 신유술이 충하는 것도 있지만 인호술하고 신자진의 이런 삼합적인 충돌로 더 크게 다치는 거를 볼 것 같으면은 개수하고 정화입니다. 요거는 중기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계절이에요. 말 그대로 이 술이 가을이고 진이 봄이죠. 그러면은 진 중에 을목, 이거는 계절을 담당하는 거예요. 봄이니까 을목이죠. 그리고 술 중에 신금은 가을이니까 신금입니다.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이전에 아직 가을의 상태, 나의 소속감은 가을에 부여된다. 가을이죠. 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라고 해서 계절을 담당하는데, 이 개수하고 정화에 해당하는 진중의 개수, 술중의 정화, 요거는 그야말로 삼합을 얘기해요. 삼합에 대한 것은 내가 품고 있었던 내용물을 얘기하죠. 내용물. 내용물. 그 내용물이라는 게 간판은 을목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봄인데, 이 내용물은 개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술토도 마찬가지로 간판은 신금인데 정화라고 하는 내용물이 이제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충을 했어요. 이제 서로 부딪혔어요. 그럼 내용물이 깨졌을 때가 이제 문제겠죠. 포장지라든지 간판이 뜯어진 거는 상관없어요. 간판 다시 하면 되니까 돈이 좀 들겠죠. 하지만 내용물,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이 다 파손이 됐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에 어디 롱아일랜드인가요? 도서관에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피해를 봤다, 막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 내용물이 영향을 받은 거죠. 도서관에 어떤 의자나 뭐 책상이나 아니면은 뭐 건물이 무너졌는데 내용물은 보관이 잘 되어 있다, 상태가 괜찮다, 이러면은 내용물은 괜찮은 거예요. 이 삼합에 대한 내용물. 근데 내용물이 불에 탔다, 물에 빠져가지고 젖었다, 복구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내용물이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거 다 여기가 관장을 해요. 간판이나 포장지는 또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택배 같은 거 받을 때도 박스가 막 찢어져 있어. 구멍도 뚫리고 막 누가 던졌는지. 근데 내용물은 멀쩡해. 그러면은 화가 나더라도 크게 화가 나진 않죠. 이걸 또 바꿀까 말까 하는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내용물은 멀쩡하니까. 근데 박스도 터져 있고 내용물도 완전히 뭐 샜어, 파손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바로 클레임 들어가야죠.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삼합의 이런 구조상 이 내용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삼합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 진토가 신자진의 진토고 술토가 인호술의 술토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동하기는 하지만 이 중에 정화하고 개수가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중개수하고 술중 정화가 포인트인데, 진중개수는 이제
진토, 즉 갑진년에 일어날 1년짜리에 크게 움직이는 부분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중 개수는 우리가 1년 동안 크고 작은 부분으로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술토가 오므로 인해서 술중 정화가 갑자기 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 개수도 물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술중의 정화를 조금 더 포인트로 놓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의 충이 일어난 거죠. 진토, 술토, 갑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국을 살펴봐야겠지만 득실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됩니다. 뭐가 닫히는지 정화하고 개수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술 중에 정화가 이제 식상인데 이걸로 만약에 득을 봤다, 내가 얻었다, 이러면 이제 진로적으로 또는 먹고 사는 문제, 생활적 문제 이거 해결되겠죠. 진로가 열리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정말 예기치 못한,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풀리는 거 있죠. 좋은 소식이 온다거나 이런 쪽으로 식상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이제 쓰던 물건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도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또 장비를 산다든지, 사업자인데 일을 그냥 혼자 하고 있다가 직원을 구했더니 직원이 막 전문가가 들어왔네? 이러면서 일이 더 수월해지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다. 내가 애를 키우는 부모다. 그러면 애 때문에 막 고민이 많았어. 애가 아프다거나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이때부터 뭔가 잡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지 말썽도 안 부리고, 뭐 이때는 이제 아프던 것도 증세가 호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서 막 뭐 부모님 소환하라 하면 또 막 불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해소가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좀 풀리는 거죠.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일간. 이게 실이다. 만약에 이걸로 조금 이제 좀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은 이제 재물 손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왜 재물 손실이냐? 이게 재성은 진토하고 술토인데 이 정화라고 하는 식상은 재물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일의 결과뿐만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따라오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재물적인 손실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현금이 아니어도 문서적으로 좀 따라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때 이사를 한다든지 뭐 움직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직장에 대한 뭐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럴 때 문서적 어려움은 뭡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변수가 생겼다거나 돌발 상황이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 손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딱 돈을 뭐 내가 잃어버렸다, 사기를 당했다, 이건 아니어도 뭔가 내가 딱 계획대로 그 시기에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차질이 생기니까 이게 좀 플랜 2가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적 어려움이라는 거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갑술월에 진술충으로 인해서 이 개수도 당연히 변동사항이 생기겠죠. 인성이니까 문서적인 어려움.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은 됐는데 이상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A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B하고 C가 낀다든지, 또 A가 원래는 돈을 얼마나 투자하기로 했는데 부족해 자금이, 그럼 내가 더 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죠. 받지 말아야 대출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또 대출이 또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이러면은 이제 재물 손실이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뭐 돈적으로 얼마를 뭐 투자했는데 손실 보고 이러는 재물적인 손실이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좀 희생이 따라오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일간 참고해 주시고요. 화일간에 대한 것들, 화일간에 대해서 보시면은 진술충이 식상이죠. 식상. 그러니까 목일간도 그렇고 화일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장간에 이렇게 영향을 이제 받고 있죠.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일간은 화일간하고 수일간이겠죠. 본인이 중기로 돼 있으니까. 뭐 정하고 개수가 아니라 병화, 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겁재로 연결이 되다 해서 본인이 영향이 뭐 상관이 없는 건 아니다. 어쨌든 이 화일간 입장에서는 식상충으로 인해서 술중의 정화가 비겁이 되죠. 본인은 일간에 뭐 뿌리도 될 수 있고 비겁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득이다. 그러면은 요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요때 지원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 멀리서 지원군이 와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죠. 내가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원군이 오니까 이제 새롭게 싸울 전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갑진년에 이 갑술월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당연히 이때 이제 뭐 새로운 인연, 뭐 귀인, 생각했던 일에 대한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순조롭게 이제 풀릴 수도 있겠고, 여기에 이제 더 넓은 의미로다가 뭐 이동수로 발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대한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시작으로 뭐 같이 이제 도와주고, 뭐 돈 필요하면 돈도 빌려주고, 투자해주고, 뭐 후원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일간 득이라고 하면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실이다, 이걸로 내가 이제 화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아주 피곤한 일에 엮이는 관재수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수, 관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식상이 충을 함으로 인해서 식상이 이제 토는 강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수에 대한 부분은 토국 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무게합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관에 대한 변동사항이 따라올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관에 대한 문제가 좀 잘 발달이 안 돼 있다, 그 관에 대한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이게 관재수가 또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재수라 해가지고 무조건 뭐 망신당하고 명예가 뭐 손상당하고 이게 아니라도, 이게 좀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관적인 문제가 따라오니까 좀 뭔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순서가 뭐 되기는 되는데 천천히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갑자기 막 밀려오는 뭐 이런 것 같이 그냥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갑술월에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겪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충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이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관재수는 이제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관재수가 되겠죠. 뭐 심하면 진짜 망신을 당하거나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누구랑 싸울 일, 뭐 법정 소송이나 실제로 뭐 좀 뭐 감정 상할 일, 친구하고 뭐 손절할 일,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다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갑술월에 이별수가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뭐 모든 일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 화일간도 이별수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어요. 하던 관계라든지 쓰던 물건들, 뭐 하다못해 타던 중고차, 뭐 이거 처분하는 거죠. 뭐 폐차를 시키든 차를 바꾸든 뭐 물건을 새로 사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별수.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프시던 뭐 부모나 아니면 뭐 조부모나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뭐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나던 사람, 알던 사람, 주변 지인이라도 뭐 갑자기 이제 뭐 부고 문자 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갑자기 막 왔다 해서 뭐 당황하실 거 없이 그냥 그래 뭐 이별수가 있다는데 좀 이렇게 연결도 되는구나 하면서 또 의연하게 대처를 하신다고 하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관재수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좀 받고, 이동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리에 대한 문제, 이동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좀 지키고 이제 반듯하게 딱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 고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걸로다가 피곤한 일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관재수 안에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일간. 자, 그리고 이제 토일간은 비겁이죠. 이제 제주 충해 비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일간은 비겁충이니까 본인이 충에 대한 원인으로 작동이 되겠죠. 뭐든지 간에 내가 일을 만드는 겁니다. 토일간은. 자, 화일간은 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끼와 재주라든지 이런 걸로 만드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인연으로 발전이 잘 안 되죠. 목일간도 마찬가지로 재성으로 충 맞아야 되는데 재성에 대한 일의 결과가 없어요. 그냥 방구석 백수야. 그러면 이 충이 와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이거죠. 근데 사회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돈도 좀 벌어놨어요. 꼭 부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 목일간이다. 이러면 재성의 충이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뭐 서울역 노숙자다, 그러면 재성의 충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뭐 크게 그렇게 뭐 다른 뭐 지장간이 다친다 하더라도 작용력이 크진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주만 보고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돈이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뭐 재주가 있는지, 문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중에 어떤 글자들이 움직이고 또 득실로 연결이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에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단 말이죠. 이런 충이 운으로 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화를 알고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 제가 사주 볼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겁에 대한 충으로 인해서 토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들, 내가 직접 개입이 되니까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한다. 충에 대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이제 술 중에 정화가 술월로 해가지고 이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성이죠. 그러면 이제 인성에 대한 문제들이 화두가 되는 겁니다.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뭘 배울 일, 아니면 뭐 합격증이라든지 임명장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일의 결과가 이제 문서로 와서 또 그걸로 인한 새로운 또 시작이죠. 뭐 학사 졸업하고 뭐 석사 졸업하고 뭐 박사 이렇게 가듯이 그 순조로운 출발, 흐름, 그리고 또 이제 윗사람이 누가 뭘 끌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안전빵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 문서운이라는 거는 꼭 부동산 문서가 아니어도 다양한 합격증, 임명장, 아니면 뭐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여러 가지 이사와 관련된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만이 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어떤 증명서를 넣어야지 자격증이 나온다. 뭐 이런 거면은 그 관련된 거에 내가 문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럴 때 이게 긍정적이면은 순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딱딱 일사천리로 흐름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약서로도 될 수가 있겠죠.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계획하시는 분들, 또 회사 취업하고 이직하고 할 때도 이게 계획한 대로 연결이 되느냐 안돼. 이 충으로 인해서 어쨌든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쳤잖아요. 근데 결과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예, 누가 싸웠어, 다쳤어, TO가 빠졌어, 회사 내에 어떤 분란이 일어났어. 근데 결국에는 나한테 긍정적인 결과를 미쳤다는 거는 내가 이제 구직자인데 TO가 생겼으니까 이제 취업이 된다든지, 내가 원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갑자기 내가 승진을 하거나 발령을 받아서 그 자리에 딱 발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충이니까 일단은 뭐 한 차례 시끄러운 일들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뭐 죽거나 다치고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문서 획득, 토일간 계약서도 되고 합격증, 임명장, 뭐 각종 이제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득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실이면은 이때 이제 가족 관련 문제 있죠.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문제에서 내가 괜히 총대 맬 일 있죠. 아니면은 신경 쓸 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지도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면서 신경 쓸 일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존에 있었던 일이어도 새로운 국면이든 하여튼 뭐 정신이 없습니다. 충으로 일어난 거니까 정신이 없겠죠. 돈도 들어가고요, 몸이 고단할 수 있다. 고생, 돈과 몸이 이제 고생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가 일단은 예측이 되고, 가족관계의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계획에 없었던 일이 이제 들어온 거니까 새롭게 이제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등장인물이 될 수 있어요. 등장인물.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나한테 이제 새롭게 인연이 되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갑자기 내가 이제 계획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사업자인데 이제 동업자가 뭐 낀다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직장인이 갑자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뭐 누구랑 이렇게 뭘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응용을 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토일간 입장에서는 이런 인성의 문제들, 득실을 좀 관찰을 잘 해야겠죠. 건강과 관련된 것도 많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된 부분도 잘 이렇게 관찰을 좀 잘 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비겁충으로 인해서 술중 정화, 인성, 동화니까 이제 득이면은 합격증, 임명장, 계약서, 문서 획득이고, 실이면은 가족 관련 문제.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엄마 노릇이 있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어도 아빠인데, 또는 뭐 조카를 보는 입장에서 내가 괜히 엄마 노릇 같이 이런 거 있죠.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엄마 노릇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괜히 신경 쓰고 막 챙겨주고 뭐 이러는 일이 있죠. 형제 중에 누구를 돌볼 때도
그러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사건 사고로 처리해야 할 일로 몸과 돈이 고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금일간을 이제 그럼 좀 볼까요? 금일간을. 자, 금일간은 진술이 인성이 축 맞았죠? 인성의 축이기 때문에 이제 원인은 인성이라는 겁니다. 인성.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련된 뭐 이것도 금일간도 가족과 관련된 이슈가 좀 따라올 수 있겠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이제 화두가 돼서 술중에 정화가 동하는 거니까 뭐 내가 결혼한 기혼 여성이다 그러면 이제 남편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동수가 될 수 있겠죠. 뭐 갑자기 놀던 남편이 취직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실이다 그러면 일하던 남편이 이제 잘렸다 그만뒀다 뭐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 뭐 다양한 부분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관성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 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관에 대한 발전인 거죠. 직장이 이제 정리되는 것들, 그러니까 정리하고 싶었던 직장이 이제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의 시스템을 이제 갈아엎는 거죠. 고장난 컴퓨터 처분하고 새 컴퓨터 사는 거죠.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는 것. 운영체제 새로 깔고, 그리고 이제 소속감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금일간 뭔가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하고 함께 할 일, 이런 게 이제 생길 수 있겠죠. 누군가하고 함께 할 일,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속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또 득으로 따라올 수가 있겠죠.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관에 대한 안정감. 요게 이제 좀 불편하다, 실이다 이러면은 뭐 그야말로 관에 대한 이슈, 뭐 실직이죠. 실직 또는 뭐 변경, 뭐 일이 안 돼가지고 뭐 사업 폐업 할 수 있죠. 사업자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설이 또 따라옵니다. 그 과정이 좀 되게 시끄러울 수 있고 아주 피곤한 일, 진상 같은 사람 붙을 일, 그리고 이별수 이런 것도 한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별수. 뭐 이별수는 다 모든 일간이 이별수이긴 한데 이제 금일간은 이제 관적인 부분에 대한 이별수니까 그 해당 영역에서 이제 이탈하는 거죠. 같이 동업자가 아니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것도 이별수가 될 수 있죠. 가족 중에 누가 뭐 외국으로 유학 간다. 이것도 이별수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동거하던 사람이 이사를 간다. 뭐 이래도 이별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크게 뭐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 크게 이제 걱정할 일, 이러면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실제 생사 이별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언제든 올 수는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가족 중에 뭐 어르신이 돌아가시든 형제가 뭐 어떤 사고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또 뭐 막아보고 피할 수 있다고 하면 또 피해도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진술충에 대한 인연으로 또 생기진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간은 관성이 충을 했죠. 관성이 충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관성에 대한 이슈로 수일간한테 뭔가 다가오는 겁니다. 흐름들이. 관성이 충을 했다. 그러니까 울타리죠. 시스템이기도 하고 울타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술 중에 있는 정화를 움직이니까 이게 재성인데, 이게 이제 득이면은 당연히 나한테 이제 소득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막 큰 돈이나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생활적인 이득 정도, 그리고 편의성이 가중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끔하게 명쾌하게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득일 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이면은 당연히 재물적인 손실 생기겠죠. 재물적인 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겁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뭐 100만 원짜리다. 그 1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만 원씩 5번에 걸쳐 가지고 준다거나
80만 원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엉뚱한 거죠. 왜 20만 원 안 주냐 하면서 그걸로 계산이 잘못된 거를 좀 따져야 되거나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 수일간은 손해보지 않게 정확하게 또 뭐 물건 살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일과 관련된 쪽으로 확인해 봐야죠. 결과가 엉뚱한 쪽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실물 같은 거 이런 걸 주의해야겠죠. 물건 분실, 도난 이런 것들. 특히나 또 여행 같은 거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때 이제 움직일 일이 있다 이러면은 특히 소지품이라든지 중요한 문서, 뭐 서류,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지가 잘 안 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잘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2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이제 음악 들으면서 2시간이 넘게 했는데 편집을 하면은 뭐 좀 줄어들겠죠. 다양하게 뭐 건강 관련된 얘기도 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신쌀에 대한 설명, 아까 뭐 월쌀, 화개쌀, 그리고 반환쌀, 천쌀 이런 얘기도 이제 4가지 분류해가지고 했고요. 다양하게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갑술월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를 울게 할지 웃게 할지 아무도 모르죠.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한 달 뒤에 있을 이 갑술월 변화가 가장 크긴 할 거예요. 갑진년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죠. 아까 조바심 내는 시기라고 또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개유월도 뭐 무탈하게 넘어가면서 갑술월 맞이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일찌감치 설명을 해봤고요. 이렇게 개요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좀 하시고 일간별로 넘어가 가지고 다양하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